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미국이 다른 나라 땅을 돈으로 사겠다고 말한 게 2026년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 현금으로 설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운영 중이라고 표현했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했습니다. 이걸 따로 보면 과격한 발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로 엮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가를 동맹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운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점령이 아니라 수익성, 외교가 아니라 계약. 이건 단순한 트럼프의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질서를 포기하고 직접 관리하는 제국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린란드일까요? 왜 현금일까요? 왜 유엔을 버리는 타이밍에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베네수엘라로 가야 합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운영은 1년을 훌쩍 넘길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운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외 언론 뉴욕타임스, 로이터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여기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점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공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적 압박은 유지, 정치적 지배는 간접화, 원유는 통제, 수익은 회수.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실험 대상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국내 언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 유엔 관련 국제기구 66곳 탈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또 국제질서를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은 다자 규범을 버리고 직접 통제 가능한 구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느리고 합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반대로 미국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빠른 결정, 직접 통제, 수익성 있는 관리. 즉 유엔 탈퇴는 고립이 아니라 운영 모델 전환 선언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기 시작합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 현금 지급 검토. 이 문장을 단순한 외교 가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인구 약 5만 7천 명, 국토의 80%가 빙하, 경제 규모는 한국 중소도시 이하, 그런데도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치입니다. 해외 언론 BBC 보도에서 결정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JD 벤스의 말입니다. 미사일 방어 인프라는 부분적으로 그린란드에 의존한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 북극의 섬,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노드. 특히 북극을 경유하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서 조기 경보 위치입니다. 여기서 논리가 바뀝니다. 영토의 주인은 덴마크, 안보 책임자는 미국. 이게 지금 미국이 깔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말의 수위를 올립니다. 해외 언론 로이터, FT에 따르면 독일 대통령, 세계가 도적의 소굴이 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신식민주의적 공격성. 이 표현들은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동맹국에게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럽이 두려워하는 건 그린란드가 아닙니다. 안보를 이유로 주권의 관리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설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군사 압박이 아니라 현금인가? 답은 법에 있습니다. 2009년 제정된 그린란드 자치법. 그린란드의 독립 여부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 즉 주민투표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설득합니다. 1인당 1만에서 10만 달러, 총액 최대 57억 달러 수준. 해외 언론 로이터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하나의 방식.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투표 비용 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교묘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자유연합협정 COFA 해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리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형식적 독립 유지, 미국이 국방외교 실질 관리, 막대한 재정 지원, 미군 자유활동 보장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가 이미 이 구조에 있습니다. 국기는 남고 결정권은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최대 야당이 이 방안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또 하나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운영, 그린란드 현금 안보, 유엔 탈퇴. 이건 우발적 행동이 아닙니다. 운영 가능한 제국 모델입니다. 국내 언론 보도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캐나다, 우리도 중남미처럼 위협받는다.
이 문장 하나에 캐나다의 심리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을 위협으로 상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장 국경, 완전한 군사 동맹, 경제적으로도 거의 하나의 시장. 그런 캐나다가 중남미처럼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외교적 불만이 아닙니다. 위기인식 선언입니다. 해외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캐나다의 공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캐나다 국토의 40%가 북극권, 하지만 해당 지역 인구는 15만 명 내외, 군사 인프라 모두 취약. 즉, 땅은 넓고 지킬 사람은 없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안보 명분으로 압박합니다. 캐나다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다음은 북쪽 너희 차례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북서항로 노스웨스트 패서지. 대서양 태평양, 캐나다 북극 군도 관통, 기후 변화로 연중 통과 가능성 급증. 미국의 입장 국제수로. 캐나다의 입장 자국 내수. 이건 해상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북극의 문을 여는 권한을 가지느냐.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은 이미 캐나다의 주권 주장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안보자원 항로 3개가 동시에 엮였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크 카니의 발표입니다. 국방비 GDP 대비 2%, 2035년 5%. 이건 전쟁 국가 수준의 수치입니다. 캐나다가 누구와 전쟁할 준비를 할까요? 러시아? 중국?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 해외 언론 FT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을 배제한 북극 안보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즉, 동맹이 불확실 변수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린란드 캐나다를 넘어갑니다. 러시아 북극 군사기지 확대, 중국 금북극 국가선언, 미국 미사일 방어 핵심화, 유럽 주권 침해 우려. 북극은 더 이상 빙하가 아닙니다. 전장의 설계도. 그리고 이 전장은 규칙보다 선점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유럽은 신식민주의라는 가장 센 단어를 꺼냈을까? 국내 언론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유럽, 그린란드 문제로 경악. 하지만 해외 언론 FT, BBC, 로이터를 종합하면 유럽의 공포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유럽은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닙니다. 넘어가는 방식 현금, 주민 설득, 안보 명분, 다자, 규범 오해. 이 4가지가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외 언론 로이터가 전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의 발언입니다. 세계가 도적의 소굴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외교적 불만이 아닙니다. 경쟁, 갈등, 충돌 이런 단어가 아니라 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규칙이 사라졌다. 곧이어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 단어를 꺼냅니다. 신식민주의적 공격성. 이 표현은 서방 동맹 내부에서 사실상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전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약자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유럽이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건 이미 인식이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입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즉, 이 질문이 발생합니다. 나토는 외부 침략에는 단결하지만 내부 압박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외 언론 FT는 이를 동맹의 자기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이 사안을 미국의 안보 필요로 정당화하면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가 공동 성명을 냅니다.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북극 안보는 나토가 집단으로 달성해야 한다. 즉, 미국 단독관리 집단 질서라는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유럽은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규칙을 버린 이후의 세계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이 모든 흐름이 왜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정리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질서를 관리하지 않는다. 직접 관리한다. 해외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 가디언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위험은 이것입니다. 이 모델은 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 대신 계약, 폭격 대신 현금, 침공 대신 운영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시선에서 가치는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자원이 있느냐, 항로에 있느냐, 안보 노드냐 그 기준에 걸리면 주권은 조건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관리 가능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략 자원, 지정학적 위치, 방어체계 핵심 노드, 내부 인구 규모가 작고 국제규범 방어력이 약한 곳.
이 기준을 대입하면 후보는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긴장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축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지점 안보산업 기술이 동시에 걸린 국가. 즉 관리 불가능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항상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과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운영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고정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질서의 붕괴가 아닙니다. 질서의 방식 전환입니다. 규칙 중심 질서, 실행 중심 질서, 합의 기반, 능력 기반, 집단 관리, 개별 관리.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은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린란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그린란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 대신 답을 정하게 됩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